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1.07%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1.07%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1.31% 하락, 원달러 환율은 0.43% 상승, 빅스 지수는 마이너스 0.35%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1.32%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07%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0.13%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0.12% 상승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라이빗 에퀴티 회사인 악스트리트 부동산 캐피털이 콜스의 부동산을 20억 달러나 인수하여 소매점을 임대하겠다라고 제안하면서 5.6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CEO 혹텐은 이번 분기 강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면서 1.6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룰루레몬은 2분기 수익이 18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2.2달러로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23% 증가, 영업이익률이 21.5%로 확대가 되면서 6.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비욘드미트는 투자회사 발리 기포드가 이 회사의 지분을 6.61% 발표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2021년도 12월 31일 13.38%보다 줄어든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4.6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고용보고서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연준의 고금리 정책은 부담 없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8월 비농업 구직자는 31만 5천 명으로 지난달 52만 6천 명보다는 줄었으나 예상치 30만 명보다는 상회되는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민간 부분은 30만 8천 명으로 지난달 47만 7천 명보다 줄었으나 예상치 30만 명보다 늘어난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볼 수 있는 시간당 수입은 5.2% 증가로 지난달 5.2%와 동일했으며 예상치 5.3%보다는 소폭 낮은 수치로 발표가 되면서 우려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3.7%로 지난달 3.5%보다 상회가 되었고 예상치 3.5%보다 상회가 되었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연준이 금리를 높이 올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주식시장을 올릴 만한 재료는 없었고 시장은 여전히 75bp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토로의 투자 분석가 칼리 콕스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가 보게 될 것에 대해 여전히 많은 불안감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의 균형을 되찾고 있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시장에서는 아직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S&P 500은 세계의 큰 이동 평균선을 밑도는 위험구역에 갇혀 있고 지수가 뚫을 수 없는 천장처럼 보인다. 이번 저점은 6월 저점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켄토 피츠제럴드의 매튜 팀 주식 파생 상품 거래 매니징 디렉터는 연준 때문에 시장이 펀더멘탈 기준으로 부정적이라면서 긴 연휴를 앞두고 가벼운 거래가 나타나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소식이 시장에서 더 큰 움직임을 나타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의하면 연준이 9월 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을 44%로 75bp 인상할 가능성을 56%로 내다봤습니다. 고용보고서와 실업률을 보고 전일과는 약간 다른 수치를 보이기는 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75bp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천연가스와 아연, 돈육 등의 몇몇 개를 제외하면 소폭 상승한 부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런던 가스 오일이 5.07%, 미국 대두유가 4.14%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0.26달러 상승한 배럴당 86.87달러, 0.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전망 완화와 중국의 코로나 관련 봉쇄 조치로 공급보다 원유 수요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한 연준의 고금리 정책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원유 가격에 부담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공급에 대한 이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유 시추업체 베이커 휴스에 의하면 이번 주 가동 중인 원유 채굴 장비 수는 5개 감소한 760개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에너지 거대 기업인 가즈프롬은 이날 파이프라인 유지 보수 중에 기계적 결함을 발견했다라면서 고칠 때까지 노스트 스트림 가스 운송은 완전히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일 주식시장은 연준이 높아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전망에 의해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역시 안정화되고 있는 유가는 긍정적이지만 연준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치솟고 있는 환율에 대한 부담과 경제 지표는 국내 증시에 부담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투심을 꺾이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이제 9월 13일 CPI 발표를 보고자 하는 심리가 더 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번 한 주는 재미없는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번 주 일정을 체크해 보자면요. 9월 5일 월요일은 미국은 노동절로 휴일이며 6시 오펙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9월 6일 화요일은 ISM 비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되고 9월 7일 수요일은 7월 무역수지 그리고 로르타 메스터 의원의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고 EIA 단기 에너지 전망 그리고 브레이너즈 연준 부의장의 연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8일 목요일은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고 9월 9일 금요일은 7월 도매 무역 판매 그리고 윌러 연준 의원의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한국이 9일 추석을 맞이하기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긴 관망을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우 재미없는 장이 일주일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단타 말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관망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